환영합니다. 오늘은 졸지에 윤리 유튜버가 돼버린 엄마마녀입니다. 저는 윤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책을 펼쳐서 윤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윤리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윤리 유튜버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즘 아이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대뜸 윤리책을 갖고 와서 자 얘들아 윤리 배우자 하면은 어떤 아이가 반길까요? 제가 그걸 왜 배워야 됩니까? 제가 왜 착해져야 되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윤리를 배운다고 착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간달까? 어쨌든 윤리를 배우기 앞서서 우리나라나 동양의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씨알도 안 먹힐 윤리 도덕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유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리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사람의 도리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걸 무시하고 배를 굶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유교를 그다지도 중요시했던 이유가 있을까?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교는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 500년은 갔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사라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똑똑한가, 한국인이 똑똑한가, 이렇게 두고 보면 오래간 놈이 더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 동물에게는 생존을 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커다란 가치입니다. 일단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사람 인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잔소리를 하다가 아유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이걸 컨텐츠로 하는 게 하다가 컨텐츠로 시작을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인자를 보시면요. 첫 번째 획 말고 이 두 번째 획이 의미하는 것 아시죠? 이 받쳐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가 있어야지,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지, 또래 공동체, 학교가 있어야지, 또 사회가 있어야지, 이 세상이 존재해야지, 또 그래요. 누군가 쓰러지면 119에 신고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쵸? 이렇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인자가요, 이 초창기 갑골 문자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고 수그리고 있는 그런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수그리고 있겠어요? 누군가 도와주려고, 무언가를 주려고. 그러니까 수그리고 있는다는 의미는 나보다 작은 존재를 어떻게 하려고, 혹은 노동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렷하고 있는 사람은 선이 하나잖아요. 선이 하나면은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차렷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같이 무엇을 할 때 돕지도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하나 키우기도 너무 힘들죠. 사람은 절대로 거저 크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 이렇게나 까다롭고 이렇게나 길게 20년이나 크는 이런 동물이 또 있을까? 또 사람이 먹여주면 그냥 되나요? 사람은 고등 동물이라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반응도 해주고 또 서로 소통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기타 등등. 사람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사람 하나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키우기가 힘들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신경을 쏟아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부모 2명이서 아이 하나를 케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 사람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돌도끼 들고 뛰어다니던 시절보다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아직도 먹고 싸고 자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또 아이의 성장도 엄청 더디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전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열등한가? 또 그렇진 않잖아요.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 우리가 왜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죠. 생존이 첫 번째 순위입니다. 현대인들은 편안함에 젖어서 개인주의를 많이 선택하는 만큼 호모사피엔스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생존법은 집단을 이루어 단체를 이루어서 대규모로 협동을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더라도 집단으로 해서 한 번에 많이 잡는 식으로 에너지도 아끼고 그런 식으로 생존을 해왔죠. 그것을 지금 현대인들이 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개인주의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죠. 저는 사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굉장히 기가 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은 꼭 피해갑니다. 줄을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이루고 가족 옆에 붙어있는 이유는 사람은 약하지만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일 뿐이고 어쨌든 집단, 사회, 단체,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이런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그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바탕이 윤리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요, 사회가 마치 따로 있고 본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런 형상처럼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사회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이런 말도 나만 잘하면 뭐가 됩니까? 아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본적인 명제를 무시하는 현대사회가 뉴스만 봐도 미쳐 돌아간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 기본을 무시하는 행태가 얼마나 커다란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박학다식하거나 박사님 같이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아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가치는 꼭 이해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꼭 말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이 사회가 있지 않으면 너로서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또 이 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크고 있고 주변 어른들의 케어와 또 부모님의 뒷받침으로 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없으면 네가 없어진다고 해도 네가 위험에 처해도 구해줄 단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내 편이 하늘 아래 부모밖에 없나요?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큰 개념에서는 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이해를 시켰을 때 추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될 때 그 봉사 기간에 굉장히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강아지도요. 자기 집 앞에선 그렇게 위풍당당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역이다. 나의 국가다. 이것과 나의 구역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과는 느낌이,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호모사피엔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나 아이들은 아직은 약하니까 더더욱이 그렇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사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잠깐 기절하거나 잠깐 심장이 어떻게 되거나 잠깐 뇌졸 중에 전초 증상이라도 오면은 적절한 시간 내에 이렇게 이송이 되지 않을 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나이를 떠나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줄로 압니다.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기고 뭐 예쁘고 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길 가다가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타인을 불러야 됩니다. 제 아무리 잘났어도 타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모든 철학 같은 것들이요, 다 당연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요, 당연한 소리만 하고 당연한 것을 또 인식을 시켜주는 이유는 인간은 계속 착각을 하고 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 하니까 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읊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것을 망각한 일인 것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말 직설적으로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그 추운 나날들을 견딘 것은 다 같이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주의가 멋있는 것처럼 혼자 사는 연예인이 좋은 차 끌고 뭐 대단한 집에서 살고 이런 거를 계속 보여줄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 잘났든 쓰러지면 이럴 수 있으니 타인과 살아야 된다.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란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너무 불편해서 각자 도생을 외쳤더라면 진작에 멸종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 각자 도생을 읊고 있으니까 멸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발전이요. 옛날에 지혜를 깔고 해서 문명이 발전되게 되는 것인데 그 옛말을 무시해버리면 옛날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이 비록 망했지만 유교를 왜 국교로 삼았는지, 유교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좋은 점만 쏙쏙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우리나라에서 개선을 해서 사용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공룡들보다 힘은 약했지만 협동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랍니다. 피지컬이 안 좋으면 협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호모사피엔스가 그랬듯이 피지컬이 약하면 약할수록, 약자이면 약자일수록 더 정치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옛날 호모사피엔스에게서 우리는 생존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지컬이 약하면 협동을 해야 된다고요. 뭉치면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삶이 힘들고 잘 살고 싶다 하시면은 정치에 더 관심을 두십시오. 당신의 비탈길, 당신의 자갈길, 진흙밭을 고속도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야구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습니다. 불리할수록 현대사회는 다수결이니까요. 과거에서 뭔가 깨닫는 게 있고 현대사회에서 그럼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윤리인가? 이게 윤리 시간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왜 착해져야 되냐? 왜 윤리를 배워야 되나? 이것도 사실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것이거든요. 상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해서 피해버리면 그저 개인주의자의 몰락일 뿐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듯이 착해지라고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80년대생은 물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그놈의 콘크리트 같은 피라미드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기만 쳐다봐라.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직업인 것처럼 양복 입고 책상에 앉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 것처럼 거기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낙오를 하는 것처럼 굉장한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환상을 주입받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입식 교육을요. 그러니까 경쟁이 최고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굉장히 많이 입력받은 초창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생을 쌈밥으로 키워놓고서 이제 와서 알 낳고 잘 살아라, 알 까고 잘 살아라 이러니까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개중에서 부모가 된 세대로서 다음 세대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길을 잃게 되면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한국은 멸종을 향해서 걷고 있나? 인터넷에 보면 별별 헛소리를 많이 봅니다. 정신이 나약해서 연애를 하는 거고 가정을 이루는 거고 본인이 죽어서도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거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 심지어는 노후 대비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살면 그만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있으면 나약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각종 개인적인 의견들, 부연 설명들이 굉장히 많지만 자연에 반하면, 자연에 거스르면 인간은 그저 멸종을 면치 못할 뿐입니다.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우리는 8시간 이상씩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명이 어떻든 인간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주제 파악을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는 약하다. 사람들은 강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이 역시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피라미드를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기 90%가 대한민국의 본체란다. 10%만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 청년 세대가 받은 잘못된 교육을 시정해야겠죠. 저 10%의 뚜껑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존재한단다.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잘난 체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일하고 땀 흘리며 살아간 사람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이들을 저 피라미드 꼭대기만 쳐다보게 만들면서 저것만이 직업이고 나머지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대기업에 안 다니면 도태 될 것처럼 서울대 안 가면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이런 고정관념은 그만 깨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자영업이나 본인들의 장사 이런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면서 너는 공부해서 판검사 되라. 너는 공부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자체가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그런 어르신들, 그런 중노년층이고요. 사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휴전국에서 깨끗한 도로에서 안심하고 걸어다니고 때맞춰 버스, 기차, 지하철이 오고 국민들이 쾌적하게끔 쓰레기를 제때제때 치워주고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까? 그것은 이 90%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꼭꼭 가르쳐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본인이 받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타인보다 가지지 못해서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다 타인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어서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함을 깨달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공동체의 정신에 대해서 더 중요도를 더해야 됩니다. 윤리는요, 나와 타인들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타인들은 없고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윤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혼자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옳습니다. 조선은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갔습니다.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데 공자월 맹자월 하더니 망했구나 라고 우리가 비웃었지만 한국은 비웃을 주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깨달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조상들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루하셨나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윤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 엄마마녀입니다.